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해안을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서 남부 대부분 지방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흰남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추석을 앞두고 지금 태풍이 오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치와 세력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태풍 흰남노는 이 대만 동쪽 해상에 계속해서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이상 이 대만 동쪽 해상에서 정체를 하면서 남쪽에 머물고 있던 열대저하부를 이제 흡수를 했고, 그래서 덩치를 좀 키웠고요. 대신에 세력은 조금 약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다시 또 북상을 하면서 세력이 또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이동 속도는 시속 11km 정도 느린 속도로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심에서의 풍속이 초속 47m, 그래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강풍 반경은 430km, 특히 폭풍 반경, 그래서 초속 25m가 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그 반경도 180km에 달하기 때문에 이 태풍의 덩치가 어쨌든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정도로 굉장히 강하고 큰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태풍은 이제 내일부터 해서 점차 북상을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점차 조금씩 올라오다가 내일부터는 방향을 우리나라 쪽으로 틀어서 본격적으로 북동 쪽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최근접하는 요일은 아무래도 다음 주 화요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화요일 새벽에 제주에 최근접하겠고 이후에 오전에는 남해안 지방까지 올라오면서 이 경남 해안에 현재 상륙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태풍은 역대 가장 강하고 규모가 큰 태풍으로 현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 대부분에서 매우 강한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속 11km로 속도로 북상 중이고 초속 47km의 강한 태풍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수치로 보면 사실상 좀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역대 가장 태풍이라는 것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이 여러 태풍들이 한반도에 지금까지 왔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태풍들을 꼽는다면 태풍 루사라든지 태풍 매미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2016년에 태풍 차바도 역시 이제 경남 지역에 상륙을 하면서 큰 홍수 피해를 남겼던 태풍들인데 모두 이제 가을 태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태풍과 거의 유사한 경로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들, 그러니까 태풍 루사는 7조 원의 이 경제적 피해를 안겼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 가장 큰 경제 피해를 안겼던 태풍이었고요. 태풍 매미는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영남 지방에 상륙을 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안겼습니다. 이 태풍들보다도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역대 우리가 중심 기압이 가장 낮았던, 그러니까 강도로 봤을 때 가장 강했던 태풍은 1959년의 태풍 사라인데 그 당시 태풍 사라보다도 지금 최전성기 때 중심 기압만 놓고 보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59년의 태풍 사라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들어왔던 태풍 루사 매미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에서는 현재 태풍이 이제 상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륙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고요. 지금은 이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 태풍이 워낙에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태풍의 경로에 관심을 두기보다 직접 영향에 대해서 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기상청에서 밝혔고요. 이 태풍 대비로 인해서 이제 중대본이 가동이 됐고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로 현재 상향이 됐습니다.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태풍 때, 매미 때도 그랬고 차바 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차바 때 울산 지역에도 상당히 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방 조치가 잘 됐을까요?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이제 이 태풍이 사실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예. 우리가 이 태풍이 경남 지방에 상륙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내다봤기 때문에 아직 태풍이 먼 곳에 있습니다. 물론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제주라든지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비바람이 불고, 특히 이제 어제까지 제주도에서는 뭐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태풍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부터 해서 이 주말 동안, 그러니까 오늘 동안에는 이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최근접 시각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그래서 이 월요일 오전에 제주도 전역에 태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월요일 오후에는 광주와 전남, 이 경남, 그러니까 남해안 지방과 일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역시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서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 대구와 울산, 이런 남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월요일 밤에는 태풍 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요일이죠. 오늘 이 태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태풍의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저희가 며칠 전에도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좀 틀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 뭐 태풍이 사실 세력이 좀 약해진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태풍이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다가 현재는 이제 매우 강한 세력으로 그렇죠. 네, 한 단계 이제 좀 낮아지는 세력이었는데, 지금 위성 영상을 통해 보시면 이 태풍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북쪽에 머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아래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본 남쪽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만 동쪽까지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태풍의 진로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고요. 이후에 이 태풍이 동쪽, 이제 대만의 동쪽 해상까지 들어온 이후에는 정체를 하게 됐었는데, 바로 이 태풍의 왼쪽에 머무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버티고 있는 티벳 고기압, 그리고 이 태풍의 위쪽에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이 두 고기압 사이에 놓이면서 이 태풍이 잠시 정체를 하게 됐고, 예. 여기에서 이제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려오면서 예. 이 태풍의 북쪽의 모습이 와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구조가 북쪽에서 좀 깨지면서 세력도 조금 약해졌고, 특히 이 태풍이 워낙에 강한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태풍이 강하게 정체를 할 때는 태풍의 아래쪽에 있는 해수면이 이 양 옆으로 이제 퍼지게 되면서 태풍의 밑에 있는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의 찬물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이 태풍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태풍이 대만 동쪽 해상에 예, 예. 머물면서 구조가 조금 무너지고, 태풍의 세력도 초강력에서 이제 매우 강으로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금씩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태풍의 강도도 다시 또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시적으로 다시 초강력 태풍으로,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죠, 다시 강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약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내일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 북쪽에서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대륙은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철에 선선한 날씨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상, 그러니까 이 해양은 반대로 대륙과 반대로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훨씬 더 이 해수면의 온도가 더 높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열 용량이 예. 더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가을철에 이 열 용량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내일 다시 또 초강력 태풍으로 이제 강하게 될 텐데, 다시 또 이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또 해수면의 온도가 물론 뭐 높은 예. 상태를 유지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대륙 쪽에 붙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또 태풍이 매우 강 수준으로 다시 또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어쨌든 한반도 쪽으로 올라오면서 매우 강한 세력으로 유지가 됐다가 초강력으로 예. 다시 또 강했다가 다시 또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때는 세력이 좀 약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역대 가장 예, 강했던 예. 태풍들보다는 훨씬 더 세력은 강하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역대급 태풍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예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도 수도권 전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걱정을 하실 텐데, 60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물벼락이 제주도에는 예보가 돼 있어요. 예, 지금 뭐 제주 산간이라든지 또는 이제 남해안의 지형이 굉장히 복잡한 지형들을 중심으로는
강수량이 이제 600mm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밖에 남해안 지방도 뭐 최대 이제 한 400mm가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수도권에서 굉장히 큰 침수 피해가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가을 장마 시기였는데 400에서 이제 500mm 정도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밖에 전국적으로도 이제 100에서 30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이 침수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났던 것은 총 강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시간당의 강수량이 100mm가 넘는 그래서 우리가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물벼락이 좀 떨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좀 크게 발생을 했는데 지금 기상청에서도 시간당 50에서 100m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이제 강수량을 예상했을 때 기상청에서 시간당 80mm 안팎 정도를 보긴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강한 시간당 100mm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와 남부지방은 어쨌든 굉장히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영서 북부지방, 일부 충남의 북부지방은 이 태풍이 다가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에 말씀드린 대로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도 100mm 안팎 정도 굉장히 많은 비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지방이 워낙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수도권은 조금 적어 보이기도 하지만 100에서 300mm 강한 비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비뿐만 아니라 강풍도 상당히 강하게 불 거로 예상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태풍은 사실 우리가 뭐 비태풍이다 또는 바람태풍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와 강풍 모두를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제주와 남해안이 초속 60m의 강풍이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이 다가왔을 때 한반도 근처까지 와서 기록된 태풍 매미가 초속 60m의 강풍을 남겼습니다. 이제 역대 가장 강한 이 강풍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기상청에서 이 태풍 흰남노가 다가왔을 때 제주와 남해안 많은 곳에서 초속 60m의 강풍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강풍 피해도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초속 60m면은 일단은 이 콘크리트의 건축물이 붕괴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태풍이고 이 영동과 일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최대 초속 40m에서 바위라든지 또는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그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수도권은 이 태풍의 진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도권에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간판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강풍이 날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2차적인 인명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주와 남부지방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풍이 이제 내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몰아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풍 매미와 사라 뭐 역대 가장 강했던 태풍이었고 강풍이 굉장히 강했던 인명 피해를 크게 남겼던 태풍이었는데 이것과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더 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대 가장 강한 강풍 피해 기록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풍이 분다면 해일도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높아집니까, 이번엔? 지금 뭐 최대 10m 정도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대 10m면 아파트가 1층이 보통 3m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3층 높이에 달하는 매우 높은 파도가 근처로 이제 해안가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남해안 지방을 이 태풍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만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지방에 특히 이제 저지대를 중심으로 이 폭풍 해일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현재도 이 태풍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남해안 특히 이제 제주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남해안의 폭풍 해일 주의보도 이제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 태풍이 중심에서의 기압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승 기류가 중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해수면이 평소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아지는 시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중심에
중심의 연전 근처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이제 파도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만조 시각에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닷물의 높이가 평소보다 매우 높아질 상황에 처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우리가 태풍 차바 2016년에 이 부산 지방의 근처에 상륙하게 됐던 태풍 차바 당시에 울산의 태화강에서 범람이 일어나면서 예. 울산 지역에서 많은 이 홍수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이 흰남노로 인해서도 역시 남해안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홍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뭐 태화강이 범람하기도 했었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 많은 비, 강풍, 해일까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 전문 기자로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뭐 제주 지역에서 비가 일시적으로 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다만 내일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당 20에서 30mm, 특히 이제 태풍이 가장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시간당 30에서 50,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리고 강풍도 초속 50m 이상 매우 강한 바람과 이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까지는 태풍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강풍이 워낙에 강하게 불기 때문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집 주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 주변의 배수로, 하수구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예. 막힌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이제 뚫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농촌에서는 이 과수 또 이제 과수 농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수확기를 맞아서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제 단단하게 시설물들 고정해 주시고 이제 좀 이제 이 많은 이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워낙에 강한 폭풍우가 일으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것만이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이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대비보다는 인명 피해 또는 이제 경제 피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해주시면서 집에서 이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기상 정보를 꼼꼼히 예. 참고해 주시는 것만이 우리가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국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풍 흰남노 현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